어머니, 아들의 절규가 울려 퍼지고 72세 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쥔 채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팔짱 낀 며느리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또 뭐야? 우리 뭐 얘기만 하면 꼭 이러시잖아요. 순간 아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손자의 울음이 뒤엉키고 며느리의 냉소가 거실을 찢어버리듯 날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쓰러진 평범한 할머니의 정체가 곧 대한민국을 뒤흔들 숨겨진 전설로 드러날 줄은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재미난 이야기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답니다. 이 집안의 비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대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72세 박영숙은 꿈속에서 들려오는 급박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용하기만 했죠. 작은 전셋집의 낡은 침대, 그리고 혼자만의 적막한 아침이었습니다. 또 그 꿈이구나. 영숙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일어났습니다. 요즘 들어 옛날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뛰어다니던 시절, 생사를 가르는 순간들, 그리고 자신을 대령님이라 부르던 수많은 목소리들 말이죠. 하지만 그건 이미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가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죠.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그래도 우리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뭐 대단한 분이야? 그냥 평범한 할머니잖아. 영숙은 창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남의 집 이야기 같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신의 현실과 겹쳐 보였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먹을 아침을 준비하던 영숙의 시선이 오래된 서랍에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절대 꺼내지 않기로 한 것들이 들어 있었죠. 훈장들, 표창장들, 그리고 젊은 시절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 말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야. 영숙은 쓴웃음을 지으며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재의 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오늘도 아들 재호와 며느리 은미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며칠 뒤가 명절이었습니다. 벌써 위가 쓰려왔죠.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오후 2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재호가 어색한 미소와 함께 서 있었고 그 뒤로 며느리 은미가 표정 없는 얼굴로 따라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미의 인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말이죠. 거실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연금은 잘 나오시죠? 저희 생활도 빠듯해서요. 결국 은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의미였죠. 영숙은 그런 속뜻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 다행히 연금 덕분에 큰 어려움은 없단다. 그럼 다행이네요. 요즘 정말 살기 힘들거든요. 아이 학원비만 해도 월 100만 원이 넘어요. 은미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늘어놓았습니다. 재호는 중간중간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는 뭘 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혼자 재호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은미의 질문에 영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단다. 그럼 그렇죠. 워낙 조용히 사시니까. 은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호도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죠. 사실 영숙 자신도 그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명절 때 다시 올게요. 한 시간도 채 머물지 않고 은미가 일어섰습니다. 재호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일어섰죠. 영숙은 현관까지 배웅하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영숙은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찻잔을 치우며 생각에 잠겼죠. 만약 그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런 상상은 금세 접어두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다가오는 명절이 벌써부터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죠. 며칠 뒤 벌어질 일들을 말입니다. 명절 당일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또다시 그 꿈을 꿨거든요. 젊은 간호장교 시절 총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부상병들을 구하러 뛰어가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괜찮을까? 영숙은 거울을 보며 창백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요즘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오는 일이 잦았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아들 가족 앞에서 아픈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재호와 은미가 아이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7살 손자 민준이가 할머니 하며 달려오자 영숙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죠.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와, 정말요? 뭐 해주셨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영숙은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명절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셨는데. 재호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은미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진짜 많이 하셨네요. 이거 다 언제 하셨어요? 요즘 마트에서 사다가 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어조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되자 은미는 본격적으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저희 정말 힘들어요. 민준이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감당하기가. 어머니 연금으로는 여유 있으시죠? 영숙은 젓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명절날까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며느리가 야속했거든요. 은미야, 오늘은 그런 얘기 말고. 재호가 말렸지만 은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 말해요? 어머니도 현실을 아셔야죠. 저희가 무슨 여유가 있어서. 그때였습니다. 영숙이 갑자기 젓가락을 놓더니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재호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지만 영숙은 이미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무서워하며 울음을 터뜨렸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미의 첫 반응은 예상과 달랐죠. 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맨날 우리가 뭔 얘기만 하면 이렇게 쓰러지시고. 은미야, 지금 뭔 소리야? 재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의 말이 너무 차갑다고 느꼈거든요. 병원비는 또 누가 내요? 저희 여유 있는 줄 아세요? 은미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상태가 심각해 보이자 재호는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영숙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재호는 어머니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지만 반응이 없었죠.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금방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면 돼요. 구급대원들이 영숙을 들것에 옮기며 물었습니다. 환자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2세입니다. 기존에 앓고 계신 병이나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신가요? 재호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었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다고 하셨는데 구급차 안에서 은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날에 왜 이러시는 거야? 병원비 얼마나 나올지. 하지만 재호는 그런 아내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국군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재호가 의아해했습니다. 국군병원이요? 왜 거기로 가죠? 환자분 보험증을 확인해 보니 군인 가족 의료 혜택 대상이시네요. 아마 남편분이 군인이셨나 봅니다. 재호와 은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국군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들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잠깐,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영숙입니다. 간호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분 박영숙 전 간호장교님 맞나요? 그럴 리가. 하지만 나이대가 비슷한데 확인해 봐야겠어요. 재호와 은미는 간호사들의 수상한 반응을 눈치챘지만 어머니의 응급 상황이 더 급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검사 중이니까 잠시 기다리세요. 그런데 환자분이 혹시 군 관련 일을 하신 적이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의사는 애매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는 계속해서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군인들이 중환자실 쪽을 바라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재호는 불안한 마음에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고 은미는 의자에 앉아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필 명절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병원비는 또 얼마나 나올지.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병원에서 곧 벌어질 놀라운 일들을 말이죠. 이른 아침 국군병원 복도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며 특정 병실을 향해 시선을 던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박영숙 대령님이 맞나요? 나이로 봐서는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고 재호는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 앞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은미는 집에서 민준이를 돌보느라 돌아갔지만 재호는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죠. 오전 7시경 복도 끝에서 군복을 입은 젊은 장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간호사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재호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지. 아들입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젊은 장교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머님 성함이 박영숙이 맞으신가요? 그리고 올해 72세이신지. 네, 맞습니다. 왜 그러시죠? 장교의 표정이 갑자기 경직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거수 경례를 했죠. 대령님께 문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재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령님이라니요? 분명히 자신의 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이었는데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한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어머니가 대령이라고 하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되셨군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었습니다. 재호가 병실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 영숙이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재호야, 미안하다.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영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호가 문을 열고 나가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군인들이 하나둘씩 어머니 병실 앞에서 멈춰 서더니 거수 경례를 하고 있었거든요. 박영숙 대령님, 쾌유를 빕니다. 대령님, 건강하십시오. 젊은 군인들부터 중년의 장교들까지 지나가는 모든 군인들이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재호는 완전히 당황했죠. 잠깐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군인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경례를 계속했습니다. 그중 한 중령이 재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환자분이 정말 박영숙 대령님이 맞습니까? 대령이라니요? 저희 어머니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 그렇다면 아직 모르고 계시는군요. 중령은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박영숙 대령님은 우리 군에서는 전설적인 분이십니다. 1980년대 비밀작전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신. 잠깐만요. 재호가 손을 들며 말을 끊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대령이라니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영숙이 나왔습니다. 링거줄을 매단 채로 힘겹게 일어난 것이었죠. 어머니, 왜 나오세요? 누워 계셔야죠. 하지만 영숙은 복도에 모여든 군인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들켰구나. 군인들은 영숙을 보자마자 더욱 정중하게 경례했습니다. 대령님, 안녕하십니까?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영숙은 피곤한 표정으로 손을 들어 답례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재호는 더욱 혼란스러웠죠.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호야, 미안하다. 내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뭘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복도 끝에서 은미가 나타났습니다. 민준이를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온 것이었죠. 뭐 이렇게 시끄러워요? 무슨 일이? 은미는 복도에 늘어선 군인들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시어머니를 향해 경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완전히 얼어붙었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재호도 아내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어머니의 숨겨진 모습이 이렇게 갑자기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머니, 정말로 대령이었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래전 일이지만. 은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령이면 뭐해요? 지금은 그냥 할머니잖아요. 하지만 주변 군인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은미의 말이 너무 무례하다고 느꼈거든요. 영숙은 다시 병실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재호와 은미는 복도에 남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진 느낌이었죠. 하지만 아직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숨겨두었던 과거가 드러나고 만 것이죠. 재호와 은미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던 순간 병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군의관 한 명이 차트를 들고 들어왔죠.
환자분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실례지만 보호자분께서는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시나요? 그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죠. 어머님은 박영숙 대령님으로 우리 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은미가 팔짱을 끼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연금이나 좀 더 받으셨겠네요. 결국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건 똑같잖아요. 의사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은미의 말이 얼마나 무례한지 느꼈거든요. 아니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 대령님은 의사는 잠시 영숙을 바라보더니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1983년 한강 방어선 비밀작전에 참여하셨습니다. 당시 적의 기습 공격으로 우리 부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박 대령님께서는 간호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최전선에 뛰어들어 부상병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재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위험한 일을 했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박 대령님은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혼자서 17명의 중상병을 안전지대로 옮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도 부상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영숙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젊은 병사들의 절망적인 눈빛,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그리고 대령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던 목소리들 말이죠. 만약 박 대령님이 아니었다면 그 17명은 모두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갓 20살이 된 어린 병사들도 있었고요.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공로로 박 대령님은 태극무 공훈장을 받으셨고 지금까지도 우리 군 역사교육에서 필수적으로 다뤄지는 전쟁 영웅이십니다. 재호는 완전히 충격받았습니다. 평생 함께 살면서도 어머니가 이런 대단한 분이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어머니, 왜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영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너희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단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하지만 은미는 여전히 삐딱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이 왜 우리 집에서 눈칫밥 드시고 계신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은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솔직하게 말해서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면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사세요? 뭔가 과장된 거 아닌가요? 재호가 당황하며 아내를 말렸습니다. 은미야, 너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뭐가 잘못된 말이에요? 궁금한 걸 물어본 것뿐인데.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나이든 준장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박 대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군병원 원장 김준석 준장입니다. 원장은 정중하게 인사한 후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령님의 입원 소식을 들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원장님까지 직접 오실 필요는 없으셨는데. 영숙이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대령님은 우리 군의 자랑이자 영웅이십니다. 원장은 재호와 은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합니다. 이런 분이 가족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하지만 은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을까요? 진짜 그런 유명한 분이시라면 동네에서도 알만한데.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부인, 대령님께서는 본인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겸손한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영웅이면 대우라도 받으셔야 할 텐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재호가 급히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미야, 제발 그만해. 여기가 어디라고. 하지만 은미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당신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병실은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원장과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미를 바라봤고 영숙은 깊은 상처를 받은 듯 눈을 감았습니다. 재호야. 영숙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께는 정말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재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완전히 갈팡질팡했습니다.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도 충격적이었지만 아내의 반응은 더욱 당황스러웠거든요. 원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대령님, 푹 쉬세요. 그리고 가족분들께서는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남기고 원장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미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겪은 일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여보세요, 수진아? 너 진짜 황당한 얘기 들을래?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호기심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말이야, 갑자기 군 대령이었다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돼? 은미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친구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군인들이 줄줄이 와서 격례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고?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 여전히 우리는 빠듯하게 살고 있고. 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럼 시어머니가 진짜 대령이었던 거야? 그런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좀 이상해. 그렇게 대단한 분이면 왜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을까?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것 같아. 은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영웅이면 뭐해? 우리 살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 오히려 병원비만 더 들고. 친구는 은미의 반응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시네. 자랑스럽지 않아? 자랑스럽기는.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스러워. 갑자기 우리가 영웅의 가족이 됐다고? 이상하잖아. 은미는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한 명, 두 명, 친구들에게 차례대로 전화를 걸어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죠. 한편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재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어머니의 숨겨진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정말 그런 일을 하셨을까? 재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서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간호사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재호는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했는데 결혼 후에는 아내 눈치만 보며 살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호가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기 시작한 것이었죠. 어머님이 그 유명한 박 대령님이시라며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계셨다니. 재호는 당황했습니다. 소문이 벌써 동네에 퍼진 것이었죠. 저희도 어제 알게 됐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어머님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해요. 출근길 내내 사람들의 시선과 인사가 계속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영숙 대령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며
존경한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죠. 회사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다가와서 축하 인사를 건넸거든요. 재호야, 어머니가 진짜 전쟁 영웅이시라며? 대단하다. 군 병원에서 난리가 났다던데? 정말 자랑스럽겠어. 재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 어린 시선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점심시간에 재호가 집에 전화를 걸었을 때 은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만스러웠습니다. 여보, 동네가 난리야. 사람들이 계속 우리 집 앞에서 수군거리고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도 좋은 쪽으로 봐달라고 하는 거잖아. 좋긴 뭐가 좋아. 괜히 관심 받는 것도 피곤하고. 그리고 시어머니 병원비는 누가 낼 건데? 재호는 아내의 반응이 너무 차갑다고 느꼈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미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동네 아줌마들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재호 엄마. 시어머님이 그 유명한 분이시라면서?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부럽다. 우리는 언제 그런 멋진 시어머니를 만날까? 하지만 은미는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짜증이 났습니다. 멋지긴. 결국 늙으면 똑같은 할머니예요. 아줌마들이 은미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재호는 은미가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고 답답했습니다. 은미야, 조금만 달리 생각해봐.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아. 대단하면 뭐해? 우리 생활이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 은미는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졌어. 영웅의 며느리라고 사람들이 기대할 텐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재호는 점점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아내의 차가운 반응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은미야,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걸고 싸우신 분이야. 그건 옛날 얘기잖아. 지금은 그냥 우리한테 짐이 되는 할머니라고. 은미의 말에 재호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재호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지금 앞으로 가족관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거든요. 특히 은미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사흘째 되는 날 영숙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던 영숙은 재호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다. 걱정하지 마라. 재호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지금까지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죠. 재호야, 내 아버지가 전사했을 때 너는 겨우 5살이었단다. 영숙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맹세했어. 내 아버지가 지키려던 이 나라를, 그리고 내 아버지 같은 젊은 병사들을 내가 대신 지키겠다고. 재호는 어머니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간호장교로 복무하던 중 1983년 10월 아웅산 테러가 터졌을 때를 기억하느냐?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지만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부대에 비상이 걸렸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때문이었지. 그런데 12월에 정말로
부산 다대포에 무장 간첩들이 침투했단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긴급 의료 지원 명령이 떨어졌어. 교전 중 부상병이 발생했다는 거였지.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단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상민 일병은 20살이었어. 복부에 총상을 입고 어머니를 부르고 있었지. 박철수 이병은 19살에 다리에 파편이 박혀 피를 흘리고 있었고, 재호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겪었던 참혹한 현실을 상상해 보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총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부상병들을 후송해야 했어. 간호장교라고 해서 안전한 곳에만 있을 수는 없었단다. 어머니, 그날 밤 17명을 구했어. 나도 어깨에 총상을 입었지만 그 아이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었거든.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었으니까. 영숙은 재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희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과거의 일로 너희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은미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을 보니 여전히 불만스러워하고 있었죠. 어머니 좀 어떠세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은미야,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던 중이었어.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은미는 시큰둥했습니다. 아, 옛날 얘기요? 그것보다 언제 태어나실 건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영숙은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호가 문을 열어보니 젊은 군인들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영숙 대령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병 김민수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대령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병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1983년 다대포 사건 때 대령님께 생명을 구해받았다고 하셨어요. 김상민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민이, 그래, 그 아이 기억나는구나. 복부 총상이 심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대령님 은혜를 잊지 못하셨어요. 젊은 병사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박 대령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라는 거였어요. 영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민이가 그렇게 기억해주고 있었구나.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대에서는 대령님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대포 사건은 신병 교육 때 필수로 배우는 내용이에요. 대령님의 용기 덕분에 많은 생명이 구해졌다고. 병실은 감동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은미만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죠. 그래서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결국 병원비는 우리가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병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병사들이 은미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죠. 부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예요. 아무리 영웅이어도 지금 우리 형편에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재호가 급히 아내를 말렸지만 은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젊은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웅인 분의 가족이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영숙은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젊은 병사들 앞에서 가족의 체면을 지키려 했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너희가 기억해주고 있다니 정말 기뻐. 병사들이 나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퇴원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아침, 영숙은 간호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령님, 오늘 오후에 국군병원 강당에서 6.25 참전 용사 추모식이 있는데요. 혹시 참석하실 수 있으신지 원장님께서 문의하셨어요.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공식 행사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굳이 제가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대령님께서는 이 병원뿐만 아니라 전체 군에서 매우 존경받는 분이세요. 젊은 장병들에게 큰 의미가 될 거예요. 재호와 은미가 병실에 왔을 때 영숙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추모식에 참석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재호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좋은 일 아닌가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숨기고 사셨던 걸 이제는 당당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은미는 여전히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괜히 관심받는 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리고 무슨 옷을 입고 가실 건데요? 그냥 평상복 입고 가면 되지. 영숙이 말했지만 은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평상복으로 가시면 안 되죠. 정장이라도 새로 사야 할 텐데 그 돈은 또 누가 내요? 재호가 중간에서 곤란해했습니다. 은미야, 어머니 정장 정도야 내가. 당신 월급으로?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데? 결국 영숙은 혼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냥 가지 않겠다. 괜히 부담만 되는구나. 하지만 오후에 원장이 직접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대령님, 꼭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참석하는 장병이 300여 명인데 모두 대령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복은 저희가 준비해 드렸습니다. 원장이 가져온 것은 깔끔하게 다림질된 군복이었습니다. 대령 계급장이 달린 정식 예복이었죠. 이게 제 사이즈에 맞을까요? 맞춤으로 준비했습니다. 대령님의 과거 군복 치수를 참고해서요. 영숙은 망설였지만 결국 군복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입어보는 군복은 여전히 잘 맞았죠. 거울 앞에 선 영숙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72세의 할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군인의 모습이었거든요. 오후 3시 국군병원 강당은 300여 명의 군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호와 은미도 뒤쪽 자리에 앉아 있었죠.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군의 전설적인 영웅이신 박영숙 대령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당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일어나 거수 경례를 했죠. 영숙이 단상에 올라서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영숙 대령님께서는 1983년 다대포 무장간첩 침투 사건 당시 목숨을 걸고 부상병들을 구조하신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계속되었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17명의 부상병을 안전지대로 옮기시며 본인도 부상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동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당 안의 젊은 군인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그 17명 중 한 명이 바로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앞쪽에 앉아있던 젊은 병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김상민 할아버지의 손자 김민수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말씀하셨어요. 박영숙 대령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강당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군인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때 구조받은 분 중 한 명입니다. 저희 삼촌이 대령님 덕분에 살아남아 지금 우리 가족이 있을 수 있었어요. 이야기들이 이어질수록 영숙의 진짜 모습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간호장교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구한 진짜 영웅이었던 것이죠.
뒤쪽에 앉아있던 은미는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대령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런 공로를 전혀 자랑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하자 영숙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 어린 병사들을 보면서 제 아들 생각이 났거든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평화를 지키는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평화를 지키는 분들이에요. 강당 안에 모든 군인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5분 넘게 이어진 기립박수였죠. 그 순간 재호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죠. 어머니, 이제야 제가 진짜 아들 된 것 같습니다. 재호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은미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으니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강당을 나오는 길에 수많은 군인들이 영숙에게 인사했습니다. 대령님, 정말 존경합니다. 대령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안전합니다. 영숙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추모식이 있던 날로부터 일주일 후 영숙은 마침내 퇴원했습니다. 재호가 모시고 온 작은 전셋집은 예전과 똑같아 보였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는 게 어때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편해.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잖니. 하지만 괜찮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도 나쁘지 않더라. 며칠 후 영숙은 집 근처 작은 공원을 산책하던 중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다가오는 것이었죠. 할머니, 정말 군인이셨어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할머니가 영웅이라면서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옛날에 군인이었단다. 우와, 총도 쏘셨어요? 나쁜 사람들이랑 싸우셨어요? 영숙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위험했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 할머니도 나라를 지키셨어요? 그래, 할머니는 다친 병사들을 치료해주는 일을 했단다.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게 할머니의 일이었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영숙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한 아이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사람들을 구해주셨잖아요. 그때부터 영숙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후 공원에 나가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에게 전쟁의 참상보다는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전쟁은 정말 무서운 거란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서로 도와주고 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야. 그게 바로 평화를 만드는 일이지. 한편 재호는 회사에서 완전히 달라진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어머니에 대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고 상사들도 재호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재호야, 어머님 덕분에 우리 회사 이미지도 좋아졌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야. 재호는 이제야 어머니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이 미안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더 잘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은미는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추모식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지만 쉽게 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사과드려야 하지 않을까?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은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뭔 말을 어떻게 해?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데. 그래도 이제라도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어느 날 7살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가 학교에서 유명해졌어요. 무슨 소리니? 선생님이 6.25 전쟁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할머니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민준이의 말에 은미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할머니를 만나보고 싶다고 해요. 그날 저녁 은미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집을 혼자 찾아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배를 눌렀죠. 어머니, 저예요. 은미예요. 문을 연 영숙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은미야, 무슨 일이니? 혼자 왔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요. 영숙은 며느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서로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죠. 어머니, 은미가 입을 열려던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거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미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분이신 줄 모르고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영숙은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미야, 괜찮다. 나도 미리 말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했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께 얼마나 상처를 드렸을까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우리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영숙의 따뜻한 말에 은미는 더욱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자랑을 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가 영웅이라고. 그 녀석이 그랬구나. 어머니, 저도 이제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 순간 영숙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한 달 후,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반에서 할머니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응? 내가 학교에 가서? 네. 선생님이 요청하셨어요. 할머니가 오시면 다른 반 애들도 다 올 거래요. 영숙은 재호와 은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어머니, 가보세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거예요. 은미가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 그날 밤 영숙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가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영숙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숨겨둔 과거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진짜 행복을 찾게 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외치며 달려오자 영숙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행복해.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영숙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